브릭스 가족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지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더블 다이아몬드 윤효중입니다.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안 했거나 아니면 못했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의 하루인데요. 이렇게 텅 빈 강의실에서 카메라를 보고 혼자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내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오늘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채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잠깐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 치과 하면은 무슨 생각들을 하시나요? 대부분 전문직 고소득, 그리고 탈세, 간혹은 사기꾼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들 공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달 후면은 만으로 진짜 28년 개업이 생활, 이제 면허 딴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면허 취득한 지는 개업이 생으로만 28년을 하게 됩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을 28년을 했으니까 돈 엄청 벌었겠네요들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말은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못 버는 것은 사실은 자랑도 아니고 이야기하다 보면 표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돈을 잘 벌 줄 알았어요. 처음 개업할 때 마음은 한 10년쯤 하면 내가 이 일을 그냥 돈 때문에 하진 않겠지, 돈 이상의 무슨 가치를 찾겠지, 그런 기대를 했고요. 20년쯤 하면은 그때는 이 일을 내가 계속 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해보니까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물론 주변에 돈을 잘 버는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있었어요.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땅, 건물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소일거리로 치과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분들은 치과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데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대. 레버리지. 금융용어로 레버리지는 빚입니다. 빚. 속된 말로 빚.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차입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서 그걸로 나의 자산을 이끌어내는 것. 그 종잣돈이 되는 그 차입금을 레버리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레버리지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가능하다면은. 그런데 지금 서정원 사장님이 사업설명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베이스 캠프라는 것.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은 젊은 데가 이 세상에 세상에 진입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이미 부모가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의 레버리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아메이 사업이 과연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레버리지를 단순한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단의 문제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요즘 자주 거론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은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미군 해군 장교예요. 해군 장교인데 8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못 견디고 다 죽었는데 이분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비결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살아나갈 거라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풀려나겠지. 곧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기대를 했다가 포로생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는데 또 다시 석방되지 못하고 포로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부활절 또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다들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멘탈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살아나온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뭐 미래에는 희망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걸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다 패러독스라는 말을 안 붙였겠죠. 패러독스라는 말은 궤변이죠, 궤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 그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어쩌면 진리일 수도 있는 이야기. 이 코로나 시국에서 위기죠, 위기 상황. 대부분의 모든 사람한테 위기였지, 이 코로나가 기회였던 사람들은 소수였죠.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아예 뭐 이제 날 따뜻해지고 하면은 수그러들겠지. 그리고 뭐 백신 같은 거, 치료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계절 독감으로 금세 올가을엔 뭐 가을까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름 정도에 끝나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코로나가 기회가 됐던 사람들, 비대면 이 엄청난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이 엄청난 비대면 시장, 이것을 예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하다못해 조그만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다못해 문이라도 닫아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뭔가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는 레버리지로 이 주식을 합니다. 주식. 보면은 워런 버핏이 한 말이죠.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밀물이죠, 밀물. 뭐 가상화폐 쪽은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주식시장만 봤을 때 굉장히 밀물입니다. 근데 썰물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썰물은 올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또 워런 버핏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다. 뭐 아주 훌륭한 투자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맞겠죠. 그런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잠시 예전에 주식을 잠깐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건 그땐 그랬어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지금 뭐 이 밀물 시장에서는 거의 전부가 다 오르니까 그걸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정기가 오고 하락기가 시작되면은 그게 꼭 그렇더라고요. 개인들은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인내심을. 만약 저희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가방에, 옛날 가방에서 할아버지가 미국 옛날 대공황 1930년대 그때 대공황 시대에 사 모은 주식을 한 꾸러미, 한 가방 발견했다고 하면은 대박일까요? 제가 알기로 1930년대 주식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수백 배 성장했습니다. 최소한 그 주식 가치가 최소한 수백 배는 올랐으니까 대박이겠죠.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닐 확률이 90%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공황 시대 회사 중에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지금 10%도 안 되니까. 대부분 회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시장은 이 개인들이 하기에는 정말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N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빅쇼트라는 영화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그걸 배경으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실화 영화. 저기 전화기를 들고 있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이 그때 부동산 시장이 막 뛰잖아요. 부동산이 뛰니까 은행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집값 100%를 다 대출해주고 집을 사게 하고, 그게 순환이 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죠. 그 집값을 끼고 금융공학자들이 파생 상품들을 막 만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그러다 집값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해서 뭐 리먼 브로더스니 그런 엄청난 회사들이 파산하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요.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저 사람 투자 전문가예요. 투자가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들 모든 투자가들이 그때 그 호황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다 상승 시장에 다 배팅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만 이건 거품이다, 터진다 이건 해서 하락 시장에 배팅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갑니다. 가다가 드디어 터지죠. 터져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봤던 사람들이 또 다 몰락을 하고, 부정적으로 봤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펀드가 또 막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데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혼자. 옆에 있던 사람이 왜 그러시냐, 당신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는 의미는 앞으로 수백만 명의 파산자가 나올 것이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나온다는 그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좋아할 수만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사람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함과 장기적인 낙관성, 단기적인 그 비관적인 시장에 대한 그런 조화로운 그 균형, 그런 걸 얻기는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니 뭐니 그런 것들이 휘몰아칠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잖아요. 이런 결과로 해서 이 한국 지금 상황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들의 생활 환경은 점점 개선이 되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대고 젊은 친구들은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고, 장기적인 내 인생의 장기적인 플랜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보여주고 있고,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추구하는 게 소확행, 욜로니에서 혼자 조그만 그 만족감, 행복감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내 인생의 단기적인 미래에 그나마 낙관적인 배팅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미래에 비관적인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동경하는 북유럽의 그런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모두 스톡데일처럼 그런 인생의 단기적인 미래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안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을 텐데, 거기는 좀 일찌감치 개개인들의 고민을 국가라고 하는 조직에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에 낙관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건강에 대한 욕구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결과를 내기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으면 합니다. 이 아메이 사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 유통시장의 변화입니다. 유통시장.
고전적으로는 옛날에 물건을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그것이 광고로 뭐 총판, 도매, 소매 이것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유통 방식이었고, 예, 교통이 발달하면서 뭐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땅값이 싼 교외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큰 단위로 쇼핑을 하는 대신 할인을 해주는 그런 할인마트 시장이 생겼었고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인터넷 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아미 사업, 아미 마케팅은 이미 이 대형 할인마트가 제가 알기로 1963년인가 월마트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미 유통은 1959년에 이미 대형 할인마트 그 유통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할 테니까 이것을 써보고 물건 소비자들이 부정 광고를 해봐라 하면은 소비자한테 싸게 주고 그래도 남는 그 중간 유통비를 부정 광고에 기여한 사람, 소비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3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아미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은 이걸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1959년에 이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방식이 생길 때 누 야미 마케팅의 신뢰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대신 이 바뀐 유통 환경에 따른 사업의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야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은 다 서포트를 해줍니다. 소비자가 늘어나는 도시에는 오프라인의 매장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한 16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또 1999년에 한국에서 ABN 코리아 co.kr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죠. 제가 처음 아미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그때는 미래 유통으로 모바일 커머스라는 게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커머스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모바일 커머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금융을 하고 뭐 쇼핑을 하고 그런 주문을 하고 배송을 하고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왔죠. 지금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대부분 이해하는 소비의 공간이에요. 금융 소비, 소통 소비, 뭐 서비스, 택배, 소통의 공간이죠. 이 안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이 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앱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딱 깔릴 수 있는 이런 앱을 하나 갖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재벌 수준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위 요즘 플랫폼, 좋은 말로는 플랫폼 사업자죠.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이 안에 있는 택배 시스템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이 안에 있는 대리운전 플랫폼 안에서 대리기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간혹으로는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어찌 보면 영향력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거일 수도 있고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펼치는 사업들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거는 이 SABN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아미 쇼핑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SABN을 깔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됩니다. 아미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미에서 이 사이트 안에서만 팝니다. 이 사이트. 뭐 다른 일반 제조사들처럼 홈쇼핑과 뭐 마트 쇼핑과 그런 것들을 여러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미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오로지 이 안에서만 유통됩니다. 뭐 당연히 쇼핑 할 수 있고요. 그 제품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 다 받을 수 있고 사업적으로 진행할 때 사업적인 모든 그런 데이터나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ABN 안에서 이 ABN 안에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사람을
인플루언서들처럼 보통 몇만, 몇십만, 몇백만을 모여야 돈이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ABN 안에 이따 수익 구조 설명을 할 때 내가 몇 명이나 모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이 회사입니다. 이 아메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쇄적인 소득을 준다는 그런 사업 플랜인데, 정말 나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이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데 회사가 부실한지 아닌지, 회사가 그만큼 단단한 회사인지, 그리고 제품이 정말 내가 구정 광고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좋은 제품들인지, 합리적인 제품인지, 그리고 내가 사업적인 결과를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정말 사업이라고 말할 만큼 크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겁니다. 회사는 지금 미시간의 에이다에 가면 이런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헤드쿼터고요. 이 안에서 모든 아메이 제품들, 물론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비타민 종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LA에 있는 따로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요. 제품들 여기 생산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1959년에 62년 전에 이 창업자 두 분이 그 그랜드 레피지의 창고 같은 그런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LOC라고 하는 세제 종류 한 가지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62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1년 매출이 10조, 아까 봤듯이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시죠. 다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2세대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2세대도 물러나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호텔, 그랜드 레피지라고 하는 아메이가 있는 그 도시가 거의 아메이 도시예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호텔, 아메이가 기부해서 만든 병원, 아메이가 또 기부해서 만든 컨벤션, 아메이가 기부해서 만든 학교,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진 데가 그랜드 레피지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뭐 이런 리조트도 갖고 있고요. 물론 아메이에 있는 호텔,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호텔도 갖고 있고, 이따 말할 뉴트리아트라고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유기농 농장을 또 갖고 있고요. 우리 정수기에 그 무선으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수했던 풀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갖고 있고,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프로농구단의 구단주가 또 아미 회장입니다. 이 창업자 그 자서전을 보면 이 올랜도 매직이라는 팀을 인수할 때 그 스토리도 아주 재밌어요. 원래는 프로 야구단을 인수하려고 했답니다. 프로 야구단을 인수하려고 막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포기할 무렵에 이 올랜도 매직이 매물로 나옵니다. 올랜도 매직. 그런데 올랜도 매직 그 구단에 또 살 데를 못 구해. 이 팀을 살 데를 못 구해서, 그러면은 그 리치 디보스라고 아미 그 회장이 있는데, 거기가 프로 스포츠가 미국에서는 그 지역사회나 아니면 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 구단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를 접촉해봐라. 그러니까 거기는 야구단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 해서 만나러 가요. 가서 그 아미 회사 복도에서 나오는 회장하고 마주칩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올랜도 매직 뭐 구단의 뭐 관계자인데 이 구단을 팔려고 한다,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왔다 하고 또 보여주니까 복도에서 계약을 해요. 복도에서 그냥 선체로 거의 9천만 불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쪽 거꾸로 올랜도 매직에서 굉장히 놀라죠. 무슨 9천만 불의 계약을 복도에 서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리치 디보스 회장은 나의 꿈을 계약하는 건데 그 장소가 복도든 회장실이든 회의실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프로농구단. 아마 프로야구단을 잘 인수했으면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더 친숙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의 선수들도 더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미 회사가 내세우는 가치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가치를 62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62년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아미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지난 62년간을 되돌아볼 때 아미 사업하는 분들이 아미 회사가 내세운 이 가치에 동의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아미 회사가 10조, 연매출 10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까지 62년 동안 총 70조의 돈을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약속대로 캐시백을 해준 그 신뢰,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아미 회사의 창업 이념입니다. 가족 희망, 자유가족 희망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중년의 남자들한테 자유는 뭘 의미하느냐요. 자유. 되게 가족이 구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에 좀 쉬고 싶다. 그게 자유의 그 상징 아닌가요? 대부분 가족들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이 보상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보상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포기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회사가 내세우는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가족이 자유롭게, 가족이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희망이죠.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보상, 네. 그런 걸 이념으로 갖고 있고요. 이제 치과에서 저도 보면은 이제 치료 계획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치료할지 저렇게 치료할지 애매할 때 간혹 1년에 한두 번 제가 쓰는 멘트가 있어요. 그냥 환자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동의해요. 100% 그 치료 계획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족하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이제 아주머니들도 치료받으러 오고 아저씨들도 오죠. 그런데 보면은 내가 보기에 그냥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오시면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어느 일정 부분에 동의를 하면은 자기가 결정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의 특히 중년의 가장들은 오면은 남자들은 오면은 대부분 와이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와서 치료 계획을 듣고 혼자 왔으면 치료 계획을 듣고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들고 나갑니다. 와이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아플 수도 없는 중년이단가요? 가족을 위해서 진짜 어찌 보면 가족을 구성하는 순간부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중년의 남자가 아픈 것도 미안해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 중년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치과를 몇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환자를 본 의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환자로서 치과를 몇 번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피로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의 내세우는 가치는 뭐 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던데 공장 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 다 크게 써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 말에 다 회사 사장의 의도가 보입니다. 나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중요해. 너는 이따가 근무하다가 무슨 연유로 나갈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때까지 기계가 망가지지 않고 잘 돌아가게 너는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나한테는 기계가 더 중요해. 초일류를 꿈꿨고 초일류에 이르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직원들이 초일류가 됐을까요? 아마 그 초일류로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수없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한 레버리지는 뭐 정치적인 금융계든 그쪽의 사람들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초일류로 성장을 해나갔겠죠. 저희 제품군입니다. 이제 SABN에 들어가면은 ABN 코리아 co.kr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제품들. 첫 번째, 아미 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뉴트리라트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은 먹을 건 정말 많은 세상이죠. 먹을 건 정말 많은데 잘 먹기는 굉장히 힘든 세상. 건강한 채소, 건강한 육류 그런 것들을 먹기 힘든 세상입니다. 건강한 채소라는 것은 비와 바람과 햇빛 속에서 잘 살아남은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살아남아 있는 채소가 아주 건강한 채소겠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농법이니 하우스니 해서 다들 외부 자연 환경을 차단하고 인공적인 비료나 사료라니 비료, 그렇죠, 비료로 키운. 그래서 영양소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야채에 비해서 영양소가 많아야 2분의 1, 적은 거는 10분의 1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야채들을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죠. 닭 수명이 보통 15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먹는 닭은 3개월 키운 닭. 건강한 닭이라면 그래도 한 5, 6년? 15년 수명이면 5, 6년쯤 이게 키워야 좀 이렇게 닭 맛이 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먹는 건 3개월 키운 거. 소 60년 자랄 수 있는 소를 3년 이상 지나면은 안 먹잖아요. 예. 질기다고. 그래서 아미 뉴트리아이트가 표방하는 것이 베스트 네이처, 베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최적의 자연 환경에서 키운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과학으로, 그러니까 최적의 자연 환경, 오염원이 없는 아주 깨끗한 곳에서 유기농으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화학적 방제를 하지 않고 키운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사이언스, 그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고 내 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기술, 그것이 뉴트리아이트가 표방하는 모토죠. 내가 먹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이겠죠. 더구나 이것이 3대를 간다고 하잖아요. 일반 식생활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 미네랄들, 비타민류를 뉴트리아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 더블X를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한국인의 평균적인 영양 상태에 맞게 조합된 그런 패키지 제품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단백질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뉴트리라이트 농장입니다. 비타민을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식물성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그런 농장. 미국 워싱턴주에 있고 브라질, 멕시코에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이 옛날 화산재가 풍부한 화산 지역이나 옛날에 호수였다가 지금 사막화된 그런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 그런 데를 개발해서 원료를 생산합니다. 중국 우시에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국화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소 중심의 농장이 있고요. 다음은 아티스트리 화장품입니다. 바로 이 전 시간에 이제 본사에서 아티스트리에 대한 제품 강의가 있었죠. 그때도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는 게 아주 신뢰가 가죠. 종이 박스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예술품이 들어갈 박스를 만드는 거하고 새벽 배송에 들어갈 박스를 만드는 거하고는 자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품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빛난다는 겁니다. 이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오래 사용하신 우리 이제 사업하신 분들 보면 피부 굉장히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에 걸맞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삶,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탑5에 매출 기준 탑5에 계속 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물 원료는 아까 보여준 그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그 식물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을 원료부터 제조, 포장, 배송까지 다 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중간에 다른 변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제품이 잘못됐을 때 얼마든지 추적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미스 아메리카를 후원합니다. 미스 아메리카.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계속 후원을 하는 메인 스폰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아마 아시아권에서는 가장知名도 높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죠. 이러한 유명한 영화제가 자기 영화제에 흠이 될 만한 회사를 파트너로 선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 내 몸을 관리하는, 내 몸을 닦고 머리 헤어를 관리하는 헤어 제품들, 구강의 치아나 구강을 관리하는 구강 오랄 케어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퍼스널 케어, 집을 청소하는 제품들, 주방 세제, 그리고 뭐 주택 세제, 그런 세목, 이런 세제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UN 환경 공로상을 받았다는 게 신기해요. 세제 하면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아미 회사가 처음 시작한 이유도 1959년에 창업자 두 분이 LOC라고 하는 유기농 액체 친환경 세제, 자연에 돌아가면 72시간 내 생분해돼서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세제를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그분들이 살던 그랜드 레피지라는 지역에 관통하는 강이 그랜드 강이거든요. 이미 1959년 그때 미국은 산업화가 막 상당 부분 진행돼서 그게 막 오염되고 거기서 거품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선택한 아이템이 친환경 세제였거든요. 그 친환경의 개념을 물론 더 발전시켰겠죠.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퍼 초이스라고 하는 친환경 제품에 주는 그런 인증을 받고 있고요. 포장 용기까지 다 생분해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홈테크 제품입니다. 정수기. 압축 활성탄을 이용해서 모든 이물질을 걸러내고 UV 램프를 통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아주 깨끗하고도 건강한 물을 만들어내는 직수 방식의 저희 정수기. 공기청정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 필터를 통과하면 걸릴 정도로 촘촘한 필터를 채용하고 있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고 있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 시간당 공기 정화량이 어느 제품보다도 우수한 그런 우리 공기청정기 스카이. 청정기와 사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우리 가족의 인공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장기. 가족의 인공장기를 선택하는데 선택 기준을 뭐로 둘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인공장기를 선택할지를 생각하고 제품을 꼼꼼히 돌아보면 결국은 결론은 아마 아미 공기청정기와 정수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퀸 요리 세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많아졌죠. 밥 하는 분들은 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 저희 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노동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저유, 기름을 덜 쓰고 소금을 덜 넣고 물을 덜 넣고 해서 그 재료 자체가, 음식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냄비 세트입니다. 뉴트리라이트가 내 몸을, 우리 가족의 몸을 관리하는 해병대 정도 된다면, 특전사나 해병대쯤 된다면은 이 홈테크는 향토 외비군 정도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재료의 그 영양소 자체를 밖으로 새지 않게 잘 보호해서 그 안에서 최소한의 해결을 하는 그런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원포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제품들, 해외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화된 제품들이죠. 1999년부터인가요?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본사 제품이, 아미에서 직접 만든 본사 제품이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하나 조인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막 자기가 원한다고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미에서 직접 품질 관리를 하고 아미에서 원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아미 본 제품에 버금가는 그런 품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름에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있는 수연
오색 수연소면 있죠. 수연소면 손으로 늘린 면이죠. 그거 삶아서 넣고 콩물은 이제 뭐 와이프가 만들든지 사오든지 하고 저희 송화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죠. 먹을 때마다 이건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스토리를 먹는 것 같아요. 수연소면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봐서. 그리고 송화소금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 소금을 만드는 그 거의 장인정신으로 똘통을 진 그 사장님이 판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굉장히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 라면 한 봉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라면 끓일 때 이렇게 봉지 뜯으면 봉지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그냥 막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무명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무명 작가들의 그림을 변형시켜서 만든 포장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봉지를 뜯어서 먹을 때마다 일정 부분이 무명 작가한테 후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하나를 먹더라도 이것이 어떤 예술가의 좀 더 나은 삶, 베러 라이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같은 라면이라도 전혀 다르죠. 맛도 있고 물론 건강하고 라면치고는 건강하고 이런 생필품들이 ABN에 들어와 있어요. 생필품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이라도 써야 되는 제품. 지금 코로나 상황이면 지금 거의 전쟁 상황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아미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아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다 생필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제품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래 제가 알고 있는 추가된 제품만 해도 침구류, 이불, 또 침구를 청소하는 그런 침구 청소기, 또 스팀 다리미, 또 샤워할 때 그 수돗물을 한번 걸러서 쓸 수 있는 샤워 필터. 그 인생의 어찌 보면 3분의 1 정도를 이불 속에서 살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생각하면 거의 아미에 새로 추인되는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이 거의 나의 인생을 토탈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적으로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구원했을 때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쓰던 것도 가져오면 100% 원래 샀던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만족 보증 제도. 사업자가 지어야 될 리스크를 다 본사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신뢰.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럼 보너스가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보너스가 주어지는지를 좀 볼게요. 굉장히 보너스는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아마 그 저희 시스템 강의 시간에 1시간만으로도 부족할 텐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냥 공정하게 일단 공정하게 나눠주는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나눠주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고 당신이 누군가 A, B 2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아미에. 그리고 이 당신을 가입시켜준 스폰서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달에 20만 PB, 20만 포인트죠. 20만 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원래는 개념이. 그런데 20만 포인트를 20만 원으로 1대1로 놓고 계산할 경우에 왜 20만으로 하냐면 20만이 돼야 1차 보너스, 그러니까 아까 35%를 보너스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21%는 이런 매출에 의한 보너스거든요. 1차 보너스의 최소 기준이 20만 포인트가 돼야 3%를 줍니다. 그러니까 2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너스가 발생하죠. A, B는 가입해서 20만 원어치 썼으니까 3% 6천 원씩 가고요. 당신은 내가 소비한 20만하고 A, B가 소비한 내가 소개해서 가입해서 물건을 쓴 A, B가 소비한 20만에서 합쳐서 60만 그룹이 됩니다. 60만 그룹이면 여기 보면 1차 보너스상 6%예요. 6%면은 36,000원. 36,000원이 이 60만이라는 포인트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셋이 합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 36,000원이 당신 그룹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00원을 받아갔잖아요. 그럼 12,000원을 빼면은 24,000원이 당신한테 주어지고요. 스폰서는 다 또 스폰서 그룹이에요. 그럼 80만이죠. 4명이니까 80만이면 48,000원 6%니까
거기서 24,000원, 6,000원, 6,000원을 받아갔으니까 36,000원을 빼면은 12,000원. 스폰서는 12,000원이 보너스가 됩니다. 이 소리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회원 가입을 스폰서가 먼저 하고 회원 수도 많고 당연히 매출도 많거나 스폰서 하나도 안 쓰면 같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너스는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이라는 것이죠. 자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똑같은데 아메이 보너스는 소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똑같은데 구정 광고에 대한 기여도가 스폰서는 나한테 회사에서 볼 때 한 번을 하고 있고 자꾸 유아하고 나가 헷갈리네. 당신은 A, B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똑같은데 구정 광고에 대한 기여도가 당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입이 가장 큰 겁니다. A, B는 소비만 했기 때문에 소비에 따른 캐시백만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메이 보너스는 이게 동그라미 4개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도 다 똑같아요. 선착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이에요. 노력순. 내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 노력순이거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에 역전이 발생해요. 역전. 순서하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막 사람들의 아미를 알리죠. 그럼 누구는 가입해서 물건을 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가입만 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예 가입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늘다 보면 어느 달인가 120만 포인트가 되겠죠. 120만 포인트. 그럼 9%가 됩니다. 9%. 근데 9%가 그냥 9%가 아니라 이 3%, 20만 PB 정도의 포인트를 모은 세 분과 같이 만들어진 9%?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사람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래서 보너스를 더 줘요. 그래서 원래 13만 원, 14만 원쯤 되는데 30% 더하면 한 15에서 120만 포인트만 모아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포인트 캐시백이 발생하고요. 이제 이 3%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장해서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9% 9%로 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15%로 성장합니다. 15%인데 6% 이상의 새 그룹을 갖고 있는 15%를 브론즈라고 합니다. 브론즈 빌더. 그래서 15%, 400만 PB, 400만 포인트의 매출만 달성해도 이제 월간 보너스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보너스가 됩니다. 이 9%가 이제 15%로 성장하고 나는 또 새로운 그룹을 찾아서 9%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달인가 이제 1,000만, 나 이하로 1,000만 매출이 발생하는 그 달에 나를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 보너스는 이렇게 지금 거의 25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브론즈 그 빌더에 대한 보너스도 있고 해서 그리고 SP를 한 달로부터 1년 이내에 3번을 한 사람을 골드 프로듀서는 이제 1,000만 한 달이 3번이니까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SP를 한 달로부터 1년 안에 6번을 한 사람을 플래티늄, 그중에 3번은 연속으로. 이건 네트워크를 좀 충분히 다지면서 가라는 소리일 겁니다. 3달 연속 1,000만 점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플래티늄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달이 많아지겠죠. 이제 점점 1년 12달 1,000만 점을 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은 이제 플래티늄 이상들 중에서 여행 점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상속이 됩니다. 내 회원 번호가 내가 지정하는 누군가에게 상속이 돼요. 내가 죽더라도 그 회원 번호가 회사로 귀속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 회원 번호로 들어오는 보너스를 누군가가 계속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속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면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1,000만입니다. 동그라미 1,000만. 6자는 1년에 6번, 12는 1년 12달, 1년 12달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이분은 세 그룹의 플래티늄 그룹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을 에메랄드. 연봉은 이렇게 1억 가까이 되고요. 9천만 원 1억쯤 되고, 이분은 두 그룹의 플래티늄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파이어, 연봉은 7, 8천 되고요. 6그룹의 플래티늄, 이게 6이어도 됩니다. 6.
플래티늄 6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봉 1억 5천 정도 되고, 이 6그룹이 6달 플래티늄이 아니라 다 12달 플래티늄을 하는 파운더스 PT 그룹이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앞에 파운더스가 붙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봉이 이렇게 또 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보너스는 아까 매출 차이에서 발생했지만 이제 이 사람도 1,000만 넘고 이 사람이 1,000만을 넘으면 나도 당연히 1,0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보너스는 다 21%로 똑같으니까 이 그룹 매출에 대해서 발생하는 나의 수입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이 그룹 매출의 6%를 저한테 주는 게 2차 보너스. 세 그룹 이상을 후원하고 있을 때 이 밑에 그 밑에서도 발생하는 매출의 1%를 주는 게 3차 보너스.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지고 깊어지면은 이런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넷 보너스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분한테 이 그룹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하나의 튼튼한 그룹이 되겠죠. 이분 1959년에 아메가 창업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 기념사진입니다. 1964년이에요. 창립 5년 뒤에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이분입니다. 창업자가 그 지역의 방송사 직원을 후원을 했고, 방송사 직원이 이 가운데 이 두 분을 후원합니다. 한센 부부라고 이 부분을 후원하고, 이분이 자기 집에 우유를 배달하러 오던 이 부부를 후원을 하고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분이 같이 우유를 배달하던 이 오른쪽에 부부를 후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왼쪽에 있는 우유 배달원이 가장 먼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됩니다. 만약 이후에 방송국 직원은 만약 사업을 소개만 해주고 그만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생기는 보너스나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오늘 유일한 숙제로 내드릴게요. 한번 알고 계신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은 모를 테니까 그 안에도 또 많은 비밀이 있거든요. 이래서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보너스를, 아메의 보너스를 다 모아놓은 거고요. 아까 6그룹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PT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PT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다 보태요. 에메랄드면 1.5점, 다이아몬드면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면 6점. 점수를 보태가지고 몇 점이냐에 따라서 6그룹을 가지고 파운더스 수숙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어요. 보너스가 3억 5천 정도 되는. 그 이상 성장하려면 또 더 그룹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6레그를 갖고 6그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10그룹 가지고는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의 노력이 어디로 새지 않고 어딘가에 다 모여 있다가 이런 자산적인 수입으로 저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 받고 말 3억 5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크지만은 이게 자산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표로, 성장하는 도표로 만든 겁니다. 이 뭐 여기엔 다이아몬드 분들, 뭐 에메랄드 분들, 1,000만 점을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나의 영향력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죠. 이 브릭스라고 하는, 아미 브릭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미 사업이라고 하지 아미 자영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 제품 전달하고 다 해야 하는 일이면 그건 자영업이죠. 방문 판매고. 그런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미 핀들, 성장했을 때 핀들이고요. 아까 여행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끼리 가는 여행이 있고요. 아까 PT가 되면 PT 중에서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올해 8월 말까지의 회계연도 결과를 가지고 내년 3월, 5월에 여행지가 정해져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 플래티늄 여행이 시드니 부부 여행,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행지가 아이들 데리고 괌을 가든지 부부가 하와이를 가든지 그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시드니 갔을 때는, 이때는 뭐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갔었어요. 오페라 하우스죠. 근데 보통 이 정도, 시드니 갔다 오면 이 정도까지 다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안에 오페라를 보러 보여주더라고. 오페라 그때 뭐였죠? 오페라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전에 이제 괌에 갔을 때인데 이때도 다이아몬드 여행했던 것 같아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이런 공항에 내려면 이런 리무진, 저희들이 타는 문이 저 뒤에 있습니다. 길어가지고 이런 리무진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옵니다. 아까 말한 초기에 말했던 남해가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이건 못했을 경험이죠. 안 했을 경험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건 이제 하와이, 2년 전인가요? 하와이. 이런 여행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걸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다이아몬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례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알고르단자라고 하는 장례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그 회사한테 유고를 주면은 스위스 본사로 보내면은 스위스 본사에서 6개월 동안 고열로 압축을 하면은 이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유고를 해서. 그럼 이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여보내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들어올 때 공항에서 보석류로 취급이 되어서 특별 서비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서비스를. 어찌 보면 화학적 구조로는 우리 모두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은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화학적 구조로는 다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 다이아몬드임을 확인하지 못한 시간을 소비한 그거에 대한 세금이 특별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릭스 가족 여러분 모두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압축적으로 열정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꼭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다이아몬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